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심화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세 가지 앱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번역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번역기 앱 화면을 한번 함께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학생 A는 이번 여름방학에 스페인으로 교육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현지에서의 의사소통이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A가 구입한 항공권은 두바이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항공편입니다. 아랍어는 알파벳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로 배울 엄두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꼭 맞는 앱을 개발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A 학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번역기 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역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음성 인식과 음성 변환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음성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음성 인식은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카톡이나 이런 곳에 문자로 나타내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음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대신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을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음성 변환인데요. 이번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컴퓨터가 기록된 문자 데이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음성 합성은 문자 정보를 음성 정보로 바꿔주는 기술이고요. 음성 변환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번역기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기능이 있는데요. 얀덱스 번역기입니다. 얀덱스 번역기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얀덱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번역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90여 개의 언어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얀덱스 번역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얀덱스 번역 컴포넌트가 얀덱스 트랜슬레이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번역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역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번역기 앱을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앱 인벤터는 구글 크롬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이 깔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크롬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분들께 앱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없다면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이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필요하고요. 아이폰에서도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인공지능 블록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준비가 되셨다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앱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번역기 앱의 화면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화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가장 위에는 앱 이름이 나오도록 해줄 거고요. 지금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음성인식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옆에 음성인식 버튼이 보이시나요? 음성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 음성이 인식돼서 그 인식된 내용이 텍스트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기 있는 초록 색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다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해도 가능하도록 우리가 텍스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요,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렇게 3가지 언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번역 버튼을 만들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결정을 한 후에 번역이라고 누르면 아래에 있는 핑크 색깔 창에 번역된 결과를 표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을 우리가 텍스트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음성 변환 기능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번역기 앱에서 음성 인식, 음성 변환, 그리고 얀덱스 번역을 사용을 할 텐데 이것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앱 내에서 눈으로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번역기 앱 화면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앱 인벤터를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가장 위에 앱 인벤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쪽에 주황색 크리에이트 앱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의 화면이 뜰 텐데요. 네,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위쪽에 보시면 언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 인벤터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앱 인벤터로 앱을 만드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는 번역기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터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영어로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 저희는 지금부터 우리의 번역기 앱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맨 위에 앱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앱 이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전반적인 스크린의 수평 정렬을 가운데 3으로 설정을 해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선택하신 후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블 1의 텍스트라는 게 생기고요. 오른쪽 속성에서 저는 배경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의 크기를 20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넓이를 옆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요, 텍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앱 제목을 적어줄 거기 때문에요. 텍스트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번역기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텍스트 색상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색상을 바꾸고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깔이 왜 안 보일까요? 네, 텍스트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없음으로 설정했죠. 네,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네,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번역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은 특별한 뭔가를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띄우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속성에서 텍스트를 삭제해서 네, 빈칸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아랫부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록 색깔 텍스트 박스를 입력을 해줄 거예요. 텍스트 박스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있는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트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BBFF, CCFF를 사용을 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픽셀은 저희가 너비는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춰주고 이제 높이도 한 100 정도로 100픽셀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래에 힌트 부분에 저희가 텍스트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이 텍스트 부분에 네, 지우시고 텍스트를 작성하거나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하고 말하세요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어떤 내용을 작성해줘야 되는지 힌트를 주는 걸로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실제 앱에서는 회색깔로 연하게 표시가 돼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음성인식 버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버튼의 글꼴은 굵게 체크를 해주고요. 글꼴의 크기를 16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버튼의 모양은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둥근 모서리는 가장자리가 둥글고요. 네, 직사각형은 직사각형 모양, 타원은 보시는 것처럼 타원 모양이에요. 저는 둥근 모서리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는 음성인식 버튼이니까 음성인식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번역기 앱 디자인에서는 음성인식이 텍스트 박스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네, 앱 인벤터에서는 이걸 옆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 부분에서 수평 배치를 클릭을 하셔서 네, 스마트폰 화면으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수평 배치 안에다가 우리가 수평 배치를 할 텍스트 박스와 버튼을 넣어주면 네, 수평으로 배치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네, 수평 배치 부분에서도요. 먼저 수직 정렬을 가운데 2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회색깔 부분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배경색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꽉 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래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랫부분에 저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가 있었고 그 옆에는 그것을 넣었을 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번역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로 넣어야 되니까 수평 배치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스피너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스피너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튼을 가지고 와서 스피너 옆에다가 넣어주고요. 네, 버튼의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해볼 건데요. 버튼은 아까 마찬가지로 글꼴은 굵게 하고 크기는 16으로 그리고 모양은 둥근 모서리로 하고요. 네, 텍스트에다가는 번역이라고 먼저 적어볼게요. 네, 모양을 안 바꿨네요. 네, 둥근 모서리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모양을 보면 뒤에 배경이 아직 회색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수평 배치에서 다시 배경색을 없애주고 네, 정렬을 가운데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아래에다가는 번역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창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부분은 이제 레이블을 통해서 넣어줄 건데요.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레이블을 배경색을 분홍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버튼보다 조금 작게 15로 설정을 해보고요. 네. 높이는 텍스트 박스와 마찬가지로 100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 요소에 맞추기 선택을 해주시고 텍스트 부분에다가 번역 결과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버튼을 더 넣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버튼이었냐면요. 다시 듣기 버튼이 있었죠. 네, 버튼을 가져오시고 네, 이번에도 글꼴은 굵게 그리고 크기는 16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모양은 둥근 모서리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부분에도 다시 듣기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들은 모두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음성 변환이라든지 음성 인식, 얀덱스 번역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가지고 와야 해요. 이것들은 아래에 있는 미디어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아래쪽에 음성 인식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음성 변환도 스마트폰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얀덱스 번역도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 컴포넌트들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바깥 부분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서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뒤에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알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레이블은 앱 제목이니까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두 번째 레이블은 우리가 아까 한 줄 띄우기용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레이블 2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셔서 레이블 한 줄 띄우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박스인데요. 텍스트 박스는 우리가 입력창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버튼입니다. 저 버튼은 음성인식 버튼이었죠? 그래서 버튼 음성인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스피너는 여러 가지 언어 목록이 나오는 거니까 스피너 언어 목록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번역 버튼이었죠. 버튼 번역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블은 이제 번역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름을 번역 결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버튼은 다시 듣기 버튼이니까 버튼 다시 듣기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들의 이름까지 모두 바꿔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용할 번역기 앱 화면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번역기 앱 화면을 한번 디자인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화면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번역기 앱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